바른번역 고전 명작. 바른번역 고전 명작은 번역가들이 고전을 직접 고르고 번역하여 펴낸 전자책을 낭독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한계수 번역가님이 번역하신 토마스 하디 단편집 중 상상에 사로잡힌 여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른번역 고전 명작 상상에 사로잡힌 여인. 윌리엄 마치밀은 북부 웨식스에 있는 유명한 해수욕장의 숙소를 정하고 호텔로 돌아와 아내를 찾았다. 아내는 아이들과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마치밀은 군인처럼 보이는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아 걸어갔다. 멀리도 왔군. 숨이 다 차네. 마치밀은 아내와 가까워지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는 걸으며 책을 읽고 있었고 새 아이는 부모와 함께 훨씬 더 멀리 있었다. 책에 푹 빠져 있던 부인이 뒤를 돌아보았다. 오래 걸렸네요. 호텔에 있기가 너무 따분해서 나왔어요. 우리를 찾았나 보군요. 미안해요, 여보. 마음에 드는 숙소를 찾기 어려웠어. 바람이 잘 통하고 지내기가 편리하다는 말을 듣고 가보면 답답하고 불편하더군. 내가 정한 곳이 어떤지 가보도록 하지. 빈발 별로 없어. 오두막 같은 집뿐이더군. 마을이 사람들로 북적거려. 부부는 아이들과 부모를 해변에 남겨두고 돌아왔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적당하고 외모도 잘 어울리며 가정 형편도 넉넉해서 자주 다투지는 않았지만 성격이 판이했다. 남편은 차분한 편이었고 아내는 확실히 예민하고 쾌활했다.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취향에 공통점이 없었다. 남편은 아내의 취향이 다소 유치하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남편의 취향이 천박하고 속물적이라고 생각했다. 번창하는 북부 도시에서 총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편의 머릿속에는 항상 사업 생각뿐이었다. 아내 엘라 마치밀은 여신 숭배자라는 진부한 표현이 잘 어울리는 여성이었다. 감수성이 예민한 엘라는 남편이 만드는 총기가 생명을 파괴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남편의 사업에 무관심한 척 굴었다. 인간이 약자에게 가혹한 것처럼 약한 생물에게 잔인하게 구는 새로운 생물을 없애는데 조만간 무기가 쓰일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결혼 전에는 직업 때문에 그가 남편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여자에게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훌륭한 어머니라면 누누이 강조하는 중요한 덕목을 듣고 자란 엘라는 그의 직업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결혼했다. 결혼 기간이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두운 길을 걷다가 무언가에 발뿌리가 걸린 것처럼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진귀한 것인지 평범한 것인지, 금은 보화인지 납덩이인지, 중요한 지위인지 장애물인지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재보았다. 그러다가 막연하게 결론을 내린 후로는 남편의 우둔하고 교양없는 태도를 딱하게 여기고 자신도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남편이 알아도 걱정하지 않을 상상의 나래를 펴고 섬세하고 미묘한 감정을 발산하며 생활해왔다. 엘라는 체구가 작고 우아했으며 발걸음이 가벼워 통통 튀듯 움직였다. 영혼이 드러나 보이는 눈부시게 밝고 청아하게 반짝이는 검은색 눈동자는 종종 남자들의 마음을 애끓게 했고 가끔은 자신의 마음도 아려왔다. 엘라의 남편은 키가 컸고 긴 얼굴에 갈색 수염을 길렀으며 눈빛은 생각이 잠겨있는 것 같았다. 아내에게 늘 친절하고 너그러웠지만 항상 고지식하게 말했고 무기가 필요한 세상에 매우 만족했다. 마치밀 부부는 걸어서 잡아놓은 숙소에 도착했다. 테라스에 서면 바다가 보였고 현관까지 돌계단이 이어진 작은 앞마당에는 상록수가 바닷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연히 서 있었다. 숙소는 다른 집처럼 현관에 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크기는 약간 컸다. 주인 아주머니는 코버스 하우스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지만 모두들 뉴 퍼레이드 13호라고 불렀다. 지금은 밝고 활기가 넘쳤지만 겨울에는 비바람이 몰아쳐서 문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열쇠구멍을 막아야 했으며 페인트칠이 엷어져서 바탕이 드러나 보였다.
마침일에 방문을 기다리고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부부에게 집을 보여주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자신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이 떠나 처지가 곤란한 미망인이라고 소개하며 숙소가 편리하다고 열심히 설명했다. 엘라는 위치도 좋고 집도 마음에 들지만 방을 모두 쓸 수 없다면 집이 작다고 말했다. 실망한 빛이 역력한 주인 아주머니는 부부가 이 집을 꼭 빌렸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말했다. 아쉽게도 방 2개는 혼자 사는 청년이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청년은 성수기요금을 지불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1년 내내 있어도 아무 문제 없고 아주 인정 많고 재미있는 젊은이에요. 여름 한 달 성수기 요금을 받으려고 내보내고 싶진 않네요. 그렇지만 청년이 잠시 나가려고 할 수는 있어요. 부부는 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중개인을 통해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호텔로 돌아왔다.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새로운 손님이 머물 수 있도록 방을 3, 4주 비우겠다는 청년의 말을 전했다. 참 친절한 청년이군요. 하지만 그렇게 폐를 끼치고 싶진 않습니다. 마침일 부부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장담해요. 주인 아주머니가 설득력 있게 말했다. 그 청년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생각에 잠겨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좀 감성적이죠. 북서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오고 파도가 밀려와 아무도 없을 때 여기 있기를 더 좋아해요. 사실 기분 전환을 위해 건너편 섬에 있는 작은 별장에서 잠시 지내려 한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마침일 부부가 자기 집에 머물기를 바랐다. 다음날 마침일 가족은 그 집에 들어갔다. 가족이 머물기에 적당한 집이었다. 마침일은 점심 식사 후 부두로 산책을 나갔고 엘라는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노는 동안 이런저런 물건과 옷장 문에 달린 거울을 살펴보며 느긋하게 쉬었다. 엘라는 청년이 사용하던 작은 뒷방에서 개인적인 물건이 많은 가구를 발견했다. 낡은 책들이 구석에 이상하게 쌓여 있었다. 희귀본이 아닌 제대로 출판된 책들이었다. 이 방을 사용하던 청년은 여름을 보내려고 온 손님이 책을 들춰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듯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문지방을 서성이며 엘라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으려 했다. 이 방을 제가 써야겠어요. 엘라가 말했다. 왜냐하면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을 사용하던 분은 책이 좀 많네요. 좀 읽어도 되겠죠? 그럼요. 청년이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문학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시인이거든요. 정말 시인이에요. 두각을 나타내는 시인은 아니지만 시를 계속 쓸 정도로 수입은 있어요. 시인이라니 몰랐어요. 엘라는 책을 한 권 펴서 표지에 적혀있는 책 주인의 이름을 보았다. 세상에 내가 잘 아는 이름이네. 로버트 트레. 이름도 알고 작품도 알아요. 우리가 머무는 곳이 그의 방이군요. 우리가 그를 여기서 내보낸 건가요? 엘라는 잠시 혼자 앉아서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로버트 트레를 떠올렸다. 엘라가 최근에 했던 일 때문이다. 문필가로 성공하려 애썼던 아버지의 외동딸인 엘라는 반복되는 집안일과 평범한 남자의 아이를 낳는 우울함 때문에 예전의 명석함과 생기가 사라진 것 같아 고통스럽게 지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다 지난 2년 동안 시를 썼다. 남자 필명으로 발표한 시 몇 편이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여러 잡지에 등장했고 2편은 다소 유명한 잡지에 실렸다. 유명한 잡지에 실린 두 번째 시는 작은 활자체로 아래쪽에 있었고 같은 주제를 다룬 시가 큰 활자체로 위쪽에 있었는데 바로 로버트 트레의 작품이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신문에 난 비극적인 사건을 보고 동시에 영감을 받아 시를 썼고 편집자는 우연의 일치라며 두 편 모두 뛰어난 작품이어서 같이 싣는다고 언급했었다.